확인 설명서 쪽에 이제 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매일같이 쓸게 될 거니까 바로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먼저 법정 저당권은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7페이지 이제 법으로 성립되는 저당권. 저당권이면 채권이 발생해야 될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요거 중개되냐 안 되냐 이런 경우도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차인이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차임을 2년분, 두 번이 아닙니다. 2년분을 연체를 했을 때, 근데 임차인 소유, 임대인 말고요. 임차인 소유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 건물을 압류해서 저당권이니까 경배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분의 차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법으로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 있고 2년분 차임이니까요. 그 다음에 건물 있고 건물이 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기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겠잖아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토지나 건물. 자, 그렇으니까 정확하게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중개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중개 안 되겠죠. 요거는 법으로 당연히 성립하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세히 나온 적은 없고 저거 중개 되게 안 되게라고 박스에 좀 있었습니다. 중개 안 돼. 자, 7번에 귀찮으시면 중개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 안 되는 물건이 바로 법정 저당권. 그냥 저당권은 중개가 되겠지만 합의를 볼 거니까. 입니다. 여기는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이니까 안 돼. 우리 지상권도 합의가 되니까 중개는 돼도 법정 지상권은 안 된다는 게 법에 있잖아. 여기도 법에 있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회 때 나왔던 정말 문제가 아주 여기는 괜찮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대 사물에 대하여. 자, 1번 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해서 옳은 거 하나만 골라보실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본 볼까요? 우리 기업본에서 잘 보셔야 될 게 토지대장에서 하나씩 봤을 때 두 개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정말 두 개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두 개가 확인되겠냐? 꼭 이런 문제가 치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지목 보고 맞네 그러면 뒤통수 맞네. 그러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의 소재지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관계에 나오는 토지대장. 그리고 저기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봤잖아요. 토지대장에 뭐가 기재가 되나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토지의 소재지 나오죠. 지목. 토지 사용 목적 28개 나오죠. 근데 토지대장에 그려놨냐고 지형이 나옵니까? 경계가 나옵니까? 그럼 지적도는 뭐 하고 계시고 뭐 지적도는 주무시냐? 이럴 겁니다. 자, 지적도에 지형이나 경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개는 벌써 틀렸잖아요. 그럼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기업번호 옳다 틀렸다? 틀렸다. 저기 벌써 세 놈이 그냥 다 틀어졌네요.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나란히 2번 5번 중에서 답이겠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을은 볼 필요 아예 없다는 거. 니을 둘 다 있으니까 디귿 보면은 자, 디귿이 없으면 2번 틀리면 그리고 자, 디귿이 맞으면은 5번. 자, 둘 중에서 답 봐라. 이제 나온다. 그입니다. 그럼 이제 니은은 보실까요? 니은. 자, 니은은 분묘기지권은 2번, 5번 중에 니은도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두 개 나란히 있잖아. 그래서 니은에서 고민하고 계시면 바보. 그입니다. 니을도 고민할 거고 디귿만 보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지. 그냥 열심히만 풀면은 시간이 없어요. 세월 다 가버립니다. 자, 니은번에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그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다. 묘지 저걸 어떻게 등기를 하겠냐고 그입니다. 여기는 자, 확인할 수 없다가 맞아 그입니다. 이미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디귿번 볼까요? 자, 디귿번도 요거 이제 정리 잘하면 아주 쉬워도 요거 정리 못하면 또 맞나 틀리나. 그것 때문에 답이 2번인가 5번인가 갈라진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디귿번 토지상 지적도상의 경계와 그다음에 실제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의 경계는 A인데 실제는 또 B래요. 그랬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확정되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저 지적도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기 등록을 해놨냐고 그려놨냐고 측량까지 해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놈이 우선하겠냐고. 저 끝에 볼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인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뭐 측량이 잘못됐다.
자,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그때는 실제 경계가 우선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판례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족도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다 틀렸으면 5번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벌써 답은 나왔다. 왜냐하면 1번은 둘 다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1번 볼까요?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상의, 그러니까 아직도 등기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가 등기부상의 면적과, 올해는 등기상 증명서 그래야 되는데 면적과, 면적은 사실관계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100평, 건축물 대장에는 150평,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면은 건축물 대장을,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가 앞서냐고, 건축물 대장 맞잖아요. 소재 면적이 건축물 대장이 먼저 기재가 되니까 게임입니다. 자, 면적이 달라지면 건축물 대장을 먼저 뜯어 고치지. 그리고 등기를 먼저 하니 그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면적이 이렇게 다르면은 건축물 대장을 맞네.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한다. 하다 사실관계는 무조건 대장. 그리고 권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아예 그냥 공식입니다. 공법은 토지연계 확인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정리 좀 잘 해놓으시면 저 정도는 알아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 문제가 만만치 않았고 괜찮았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5회 때 나왔던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비슷하잖아요. 확인 설명 의문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옳은 거 하나만 골라봐라.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주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면은, 쟤도 지금 중개를 했다는데 함께는 뭐냐? 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났죠. 저기 금쟁에서도 저기 이제 나중에 자격정지에도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하면 자격정지도 맞습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고 함께 서명 및 날인해 기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 진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진동에 관한 사항, 구조나 진동에 관한 사항은 근데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고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다 설명해야 돼.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뭐 뻔히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3번에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요게 비주거용 안 주무시잖아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저녁에 안 주무실 건데 환경 조건도 기재를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좀 이따 이제 확인 설명서 한번 보면은 나와 그입니다. 환경 조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건 집에서나 필요해. 그입니다. 요 3번은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볼까요? 맨날 여기다 현재 채무에 이렇게 많이 냈었습니다. 건저당의 성격을 알잖아. 그입니다. 자, 먼저 4번 보실까요? 중개대상물에 건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저당권하고 건저당권의 성격을 아느냐? 이건 저기 막 2차 응용했네.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는 장래 증감 변동하니까 저놈은 건저당은 철삭 방정을 떱니다. 자, 지금 현재는 3천이라도 얼마든지 막 1억대까지 갈 수도 있고 갚아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장래 증감 변동하다 보니까 확정되냐고. 그거는 변제기 가야 확정됩니다.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맨날. 근데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죠? 맞죠? 채권 최고액만 설명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맞아. 정말 오랜만에 맞는 문장이 나왔었다. 25회 때. 이제 올해 정도 되면은 또 틀린 문장 나오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서너 번 틀리면 저렇게 한번 맞았을까? 이 정도였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토지에 관한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럽니다. 기재해야 된다. 이게 대항력 갖추는데 왜 기재를 안 해? 너무 엉뚱했었고 그럽니다. 저기 3번하고 4번이 약간 헷갈렸지. 나머지는 확실하고.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번째,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꼭 별표 3개 놓으실까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저기 막 우리 공법에도 2개 정도 나오는데 법령에도 농지는 꼭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근데 꼭 숫자, 주말 체험용은 얼마니, 상속은 얼마니, 이런 거 꼭 위주로 잘 나왔었습니다. 임대차, 농지임대차는 최단기간이 얼마요? 이런 것들이 꼭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용하다가 떠나갈 때 얼마까지 인정해주니, 이런 것들이 꼭 자주 나왔던 겁니다. 8년 이상이니 5년 이상 막 이렇게도 속였습니다. 먼저 농지의 이제 소유 상한인데 상속, 면적이 이렇게 꼭 나오죠. 상속은 얼마까지는 농사를 계속 지면 가능할 겁니다. 저 시골에 있는 아들,
근데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도시에 있는 아들은 얼마까지는 상속받을 수 있다? 만까지는 가능합니다. 정말 농사를 지금 만도 넘어갈 건데 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만 넘어가면 팔어 그럴 겁니다. 안 팔면 문제 삼을 거예요. 등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농 보실까요? 정말 농사를 짓다가 떠나가네. 그럼 얼마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고요? 또 만. 그럼 상속하고 갔네. 근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 8년 이상을 5년 이렇게 속여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10년이라고 속이겠다. X. 얼마라고요? 8년. 그거 기하셔야 됩니다. 저기 농지에 8년 이상 작용했을 때 면제되네. 비과세 말고. 세금에서도 자꾸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죠.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요. 신청을 해야 될 건데 비과세는 아니고 그럴 때 8년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주말체험용농 뭐 전세대인가 아니면 또 1000제곱미터까지인가 각각인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헷갈려갖고 사고 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먼저 세대원 전부가 각각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도 1000제곱미터 아닙니다. 부인도 1000 아니라니까요. 각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가. 그리고 주말에만 심심풀이 땅콩으로 농사 짓다 보니까요. 크면 되겠냐고 얘기입니다. 시골 사람들 저것들 꼴 보기 싫어합니다. 주말에만 와갖고 고추씨는 그냥 뿌려놓고 거두지도 않아요. 좀 아주 뚜껑 열릴 겁니다. 저거 내가 사면 좋겠다. 막 이럴 겁니다. 총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0. 근데 1000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아까 만은 숫자도 큰데 들어가. 그동안 농사 짓느라 고생했으니까 이농도 들어가. 근데 1000은 면적도 적은 것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하 이렇게도 안 내봤습니다. 1000제곱미터 뭐라고요? 미만이라는 겁니다. 남편 500, 부인 500 돼안돼? 안 되게입니다. 하여튼 뭐 남편 걸 쪼개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하여튼 1000도 안 들어가. 자,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됨을 증명하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얻어와. 그러면 군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공법에서도 말장난 해볼 만할 겁니다. 먼저 발급에서 이제 원칙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정말 군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시골의 군은 엄청 멀어요. 바로 주변에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라? 읍면 가라. 군수한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시구면, 입니다. 아주 입에 붙어갖고 맨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고 있으면 군수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으라고 하면 되겠냐고. 그럴 겁니다. 정말 군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군수 대신해서 읍장, 면장이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영계획서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주말 체험 용농은 전문적으로 경영 안 할 거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만. 또 증명만 그래야지 또 증명도 필요 없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는 거지. 주말 체험 용농은. 그죠? 뭐는 필요하다고요? 저기 주말 체험 용농은 자, 여기는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와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얼마 만에 4일. 근데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을 때는 뭐라고요? 반토막 이틀. 그럼 주말 체험 용농은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으니까 얼마 만에 나오겠다? 아무리 늦어도 2일 만에 나와.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박스에 있는 시험 문제도 아주 예전에 한 21회 때 정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저 끝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그 매매 행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냐고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기 앉은 민법하고 아예 똑같습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하자 없고 유치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니? 그 얘기입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거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이다라고 딱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이다 해놓고 X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기출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다. 그입니다. 거의 안 내볼 문제였는데 있어서 문장이 어렵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자, 먼저 학교 공공기관이 취득할 때 뭐 전문적으로 농사지도 안 질 건데 우리 애들도 농사 한번 지어봐라 이럴 거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긴 한데 경영계획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발급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용은 대표적으로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는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지을 거니까 그래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얻어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허가 이런 것들 이제 다 보시면 될 거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예 두 번째는 발급 자체도 필요 없다. 믿을 수 있어. 자, 국가가 취득했을 때, 지방이 취득했을 때, 국가가 뭐 농사를 못 짓습니까? 못 져도 괜찮아, 겁니다. 상속도, 취득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자, 발급 필요하지는 않고, 하여튼 아까 보셨던 만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그다음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농지,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말고 금융기관 등이 개인은 발급받아 와야 됩니다. 담보농지 취득할 경우는 여기는 얼마든지 가능해. 우리 경매에서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개인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 날아갑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근데 금융기관은 저기 은행 같은 금융기관 등은 담보농지 취득할 때 발급 안 받아도 괜찮아. 그다음에 아까 허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자꾸 나왔었고요. 전용 협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건 국가가 두 개 겹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발급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합병이면 합쳐지는 거잖아요. 쪼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효 취득은 20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 지으면서 취득했는데 뭔 농사 지으려면 이런 소리 하면 말이 되겠냐 그입니다. 그래서 발급이 필요 없다. 잘 교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농사 안 지으면 팔아라. 이행강제금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6개월 만에 처분해라. 그 다음에 처분하지 않게 되면 여기도 이행강제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명령은 먼저 6개월 정도가 될 거고 팔아야 될 것은 1년이고 저기 토지거래허가하고 약간 비슷한데 토지거래허가에서는 3개월 만에 팔아라. 그리고 1년 안에 팔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6개월이고 1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팔지 않게 되면요. 동그라미 니은번을 잘 보실까요? 얼마라고요? 우리 토지거래가 10%였습니다. 여기는 얼마? 20%. 그럼 5년이면 농지가 모두 환수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면 저기 농어촌 진흥공사한테 팔아야 될 정도로 아예 탈탈 털리니까 5년이면 농지 다 환수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전말할 때 팔어. 하여튼 농사 못 질 것 같으면 취득하지도 말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91페이지에 이제 요 29회 때 좀 나왔던 게 좀 괜찮다고 29회 때 문제, 꼭 요 문제입니다. 농지법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공법 문제 푸는 게 아니다. 우리 법령에도 나온다. 게입니다.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너무 쉬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근데 요건 좀 헷갈렸습니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저기 지금 금융기관 이런 거 있으니까 또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자, 매수를 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근데 매수 신청 시면 지금 입찰장에 갔을 때 지금 시기가 이상합니다. 지금 제출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시냐고 네가 낙찰 받을 건지 알아? 뭐 점쟁이냐 그럴 겁니다. 무슨 매수 신청 시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건 너무 엉뚱했다는 겁니다. 일단 낙찰 받고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7일 만에 열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는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것들이 좀 치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 시 여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매각 결정 기일 낙찰 먼저 받고 나서 그 후에 7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해야지 무슨 매수 신청 시여 말이 되겠니? 그입니다. 입찰장에 갈 사람 저거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은 아예 저기 시구 읍면이 아주 마비될 거예요. 여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맨날 아주 그냥 정신없을 건데 더 정신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정말 아주 편했었죠. 협의 3번 나왔잖아요. 협의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와 국가 사이니까. 그 다음에 맨날 숫자 바꿨는데 5번 딱 맞았잖아요. 세대원 전부가 각각 그러면 안 될 거고 천도 대한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요거 맨날 속이더니 29회째는 맞았네. 그입니다. 답은 몇 번이었어? 1번. 요 답 찾기가 약간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무조건 나오니까요. 별표 3개. 자, 먼저 종류가 딱 4종류입니다. 4종 세트, 주거용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면 주거용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안 주무실 것들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토지. 자, 건물 없는 토지면은 토지.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의 써볼 기회가 없을 건데 그런 것들은 따로 4번째. 안 써볼 것들은 점점 뒤에 있을 건데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따로 확인설명서가 있다. 좀 더 가지수 볼 건데 13개, 그 다음에 11개, 비주거용은 토지는 9개, 그 다음에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8개, 점점 줄어들어 개수가.
그다음 이제 뭐 확인 설명서 자료, 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조금 봐주시고요. 하여튼 종류가 4종류다.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392페이지는 무조건 정말 나올 정도가 기본에 뭐 쓰니, 세부에 뭐 쓰니. 요즘 최근에는 약간 이런 거 좀 소홀히 했으니까 요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 기본. 자, 기본이면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요건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조사해 봐봐. 이래서 이제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주사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또 박스에다가 기재할 것은, 여러 문제 아니면 문장으로 아주 주구장창 물어본 게 바로 요겁니다. 매일같이 쓸 건데 모르면 어떡할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8가지가 나올 건데 아주 여기는 약간씩 말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 2글자씩 따볼까요? 대상. 물건에 표시할 때 대상. 두 번째는 권리를. 자, 세 번째는 토지에다가, 네 번째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5번 관리된다. 아마 요 순서대로 그냥 정말 좀 말을 맞추려고 했는지 몰라도 확인 설명서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거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거치. 여섯 번째 비선호시설 거리예정 금액 등 할 때 거. 그다음에 취. 딱 한 글자씩 2글자씩 따보니까 말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2글자.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이제 6번부터는 한 글자씩 비거취. 이렇게 딱 한 글자 따놓으면 8개 정리가 꼭 된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확인 설명서 전체 서식도 좀 편할 건데, 우리 주거용은 요 8개를 모두 쓸 건데, 이제 비주거용에서는 하나가 빠져요. 자, 뭐가 빠질까요? 자, 먼저 쭉 내려다가 경비실, 관리실도 정말 있습니다. 큰 건물은 상가도. 근데 비선호시설입니다. 비선호시설. 그러니까 밖에 바로 여기서 이제 비선호시설이 있거냐 없거냐 꼴보기 싫은 시설들. 상가에서는 밖을 아예 안 보이게 다 뭐 썬팅을 하든지 코팅을 하든지 해서 다 안 보이게 막아놨잖아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예 또 낮에도 불을 켜놓습니다. 자, 오랫동안 안 쓰라고 합니다. 자꾸 이제 밖에 이제 화날 것 같으면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점도 아주 대낮인데도 컴컴하게 해놓고 좀 여기서 좀 죽치고 여러 가지 좀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선호 시설 필요 없다. 밖에 안 보여. 이러니까 비선호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네, 토지에서는 반대로 비선호 시설은 있고요. 축사, 핵폐기물 시설. 그러면 옆집에 땅을 잘못 만나가고 뭐 인접성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 땅값도 떨어져. 뭐 친구를 잘 만나야 아주 땅값도 같이 올라갈 건데, 근데 이렇게 비선호 시설을 했는데 관리 없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계시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임목에서는 공법부터 없습니다. 투기 안 하니까 토지 이용계획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입지도 없을 거고 관리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비선호까지는 아예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안 살아 이러니까 뭐 선호하지 않는 시설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거치는 다 거치하고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한번 할까요? 이제 세부. 자, 세부는 자료 요구에 요건 안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동그라미 놓으시고 안, 그리고 자료 요구. 안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해야 조사가 되지 아주 더 세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 근데 너 혼자는 못해. 그 얘기입니다. 뭐 그냥 권리관계가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 아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점유권 이런 것들은 권리가 실제는 하잖아요. 등기상 증명서는 없는데 그것도 조사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물건이면 다 떠안고 가잖아. 매수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 실. 그 다음에 내. 실내 앞글자 하나씩 따보니까 또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벽면환경. 실내 벽면환경. 실내는 벽면도 있고 환경도 있잖아요. 정말 실내 벽면환경. 다음 중에서 세부 아닌 것은 했을 때 딱 오지선단 내기도 아주 편해. 그렇게 유사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실내 벽면 환경.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자, 실제는 모든 확인 설명서에 다 실제합니다. 정말 다 실제하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내부. 주거용에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비주거용에도 어차피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벽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배는 보통 이제 상가도 도배되어 있는 데 있던데 보통 도배는 안 돼 있고 다 벽으로 발라놨고 해놨으니까 도배는 거의 없는 게 많고, 환경 조건이 필요 없다. 우리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 필요 없잖아요. 이조소음 진도 그 집에서나 오래 있을 때나 필요하지. 이렇게 비주거용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아까 비선호 시설,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비가 빠졌다. 비선호. 그다음에 환경이 하나 빠졌다. 라고 해서 2개 빠진 거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막 비교하는 거 자꾸 냅니다. 뭐에는 있니 없니 막 이럽니다.
토지에는 실제만 실제하고요. 근데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내부 외부 그런 거 없을 거고 벽면도 없을 거고 환경적으로 사람이 안 사니까 환경적으로도 필요 없을 거고 저거 실제만 하나 딸랑 실제하네. 맞아요. 임목도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거 존재하니까 거기는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말 토지부터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실제 딱 하나만 떡하니 버티고 나머지는 한 개도 없어. 그다음 중개보수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중개보수는 따로 세부도 아니고 기본도 아니라서 따로 떼놨는데 따로 있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더 옮겨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394페이지가 다시 한번 기본에 뭐가 있고 그 다음 있고 없고 이거 잘 나눠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왼쪽에 다시 한번 기본.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저 위에 뭐 자료 뭐 이런 것들은 저거 체크할 거니까 저런 거 안 내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개조사 기본. 정말 기본이다. 물어보지 말고 네가 공부를 떼든지 현장을 직접 나가든지 네가 알아서 조사해 봐봐. 그게 기본입니다. 자, 먼저 앞글자 5번까지는 다 두 글자입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실까요? 395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뭐 비거치. 자, 비거치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 따놓으시면 8개 정리가 돼요. 자, 특히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에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떼서 볼 건데 내진 자,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 자, 견딜 수 있다는 내진 설계 여부가 어디 있니? 기본에 나옵니다. 저기 기본 중에서도 자,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나옵니다. 대상 물건.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위반 건축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위반인지 아닌지 건축물재장 떼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배우잖아. 입니다. 저거 왜 또 일종인데 5층인가 뭐 말도 안 되겠지만요. 면적이 왜 이렇게 크나? 우리가 막 용적률 그래서 50, 60 배우는 것 자체가 알 수 있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안 되면 시공구청에다가 물어보면은 위반이네요, 아니네요, 알아요. 뭐 건축 허가부터 이제 사용 승인도 안 내줄 거니까 나오면 위반은 아니고 불법 시설 안에다가 많이 해놓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 그다음에 아래 이제 권리관계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쓰면 되고. 자, 공법은 토지용계획 확인서 좀 이따 볼 건데 그거 보면은 나오고 용도지역지구 도시적 관리적 공법 배우잖아.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잘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폐율 용적률 문제가 매년 공법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크기가 뭐 적은 것부터 큰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정말 헷갈리기도 많이 합니다. 그럽니다. 여기도 이제 연결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나오면은 아주 쉬운 문제고 그럽니다. 건폐율 용적률의 뭐 상한.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 과정은 얼마냐고 건폐율을. 그러니까 5566 막 이런 거 암가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책 찾아보지 말고 바로 써라. 고소리입니다. 용적률 뭐 여기서 뭐 1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150, 200 막 올라가잖아. 3종 가면 300 가고 준주거죠. 500 가고 게입니다. 그다음 중심상업자 막 1500 가고 이런 것들은 네가 알고 여기다 써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입지 조건 어디 넣었다라고 해서 이제 도로, 대중교통 우리 보통 이제 입지 조건은 뭐 있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교육, 판매나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저 바깥에 놓여 있는 거입니다. 바깥에 있는 거요. 요거는 그러니까 알아서 조사할 수 있잖아.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관리, 경비실 있다 없다. 우리가 뭐 안 가봐도 뻔히 알 수가 있으면 있으면 없으면 쓰면 되고 그입니다. 오른쪽에 볼까요? 비거취, 비선호시설, 납골당, 그다음에 정신병원. 이런 것들은 바로 비선호실에 여기는 들어가요. 경찰서 그러지 말고 계십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경찰서는 비선호시설이 아니요. 계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예정 금액, 그 다음 이제 취득시 부담할 조세. 세금은 우리 취득이지 양도 아니요. 보유 아니요.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다. 저기 앞쪽에 확인 설명에서 봤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6월 1일. 우리 수업에도 한번 해봤는데 6월 1일 기준에서 그 전과 후를 딱 6월 1일도 애매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재산세 부담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저기 세법에서도 누가 부담해? 입니다. 5월 30일을 샀으면 누구요? 6월 1일 누구요? 6월 1일 잔금 넘어갔으면 누가 재산세 내야 돼? 이런 것들은 단골 문제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입니다. 그러니까 취득만 설명할 건데 재산세 는 누가 부담할 거냐고 6월 1일 기준에서 설명 한번 해보라고 입니다. 이건 세법에서 나와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법 보시가 안에 있다. 그럼 이제 실제 실내 벽면 환경입니다. 자, 특히 이제 그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방
소방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비주거형에서는 저 소방이 경보기가 아닙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좀 달라집니다. 막 비상벨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화전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건 주택입니다. 자, 주택이었을 때는 감지기. 요걸 바로 이제 우리 보통 천장에 이렇게 하얀 게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원인데 저거 하얀 게 지금 감지기입니다. 자, 불나면 이제 저거 이제 막 소리 날 건데 감지기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옆에 몇 개를 쓰라고 했을 건데 아파트를 쓸 거냐 안 쓸 거냐입니다. 시험 문제 이미 나와봤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달려 있어요. 무조건. 아파트는 달려 있으니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요 감지기는 아예 안 씁니다. 저기 당구장 표시 아주 깨알같이 좀 써놨는데 한 네 번째 줄 쭉 오게 되면 아파트. 그 다음 가로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해. 아파트는 있는 거 알아. 개수 세지 말어. 입니다. 근데 단독, 연립, 다세대, 빌라,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것들은 그 감지기가 몇 개 있는지 반드시 쓰라는 겁니다. 없는 집도 있고 개수가 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쓰라고. 입니다. 아파트는 안 쓴다고. 아파트는 있는 거 알아. 자, 없으면은 사용검사, 준공검사 안 내줘. 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빼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난방, 승강기, 배수.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벽면. 벽면에는 이제 벽면하고 도배. 벽면에는 깨끗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깨졌나, 물이 새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배가 깨끗함. 근데 웬만하면 깨끗함 그러지 말고요. 좀 깨끗해 보여도 보통임 이러셔야 됩니다. 아주 진상들이 그냥 도배해내라고 하죠. 난리가 납니다. 미적 감각이 좀 독특해갖고 난리가 나니까. 절대로 웬만하면 깨끗해도 보통임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 1조,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그 옆에 진동이 있습니다. 1조 소음, 진동, 이건 안에서 느끼는 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바깥에 놓여있는 입지조건하고 12번째 환경조건은 좀 달라. 중개보수는 따로 기본에도 끼기 어렵고 세부에도 끼기 어려우니까 중개보수, 주거용에서는 13개, 13개를 규제했습니다. 비거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왼쪽에 396페이지 어떻게 쓴 이런 건 아예 안 낼 정도가 되니까 너무 심하게 글자도 너무 적은데 그냥 심하게 보지 마시고요. 자, 그거보다 괜히 그냥 머리만 아픕니다. 근데 오른쪽에 비주거용 학원 같은 거 이제 안 주무셔. 영업하는 쪽이요. 사무실도 이쪽이요. 비주거용. 이제 기본에서부터 처음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이 관리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주도 똑같잖아요. 위반 여부도 똑같잖아요. 좀 앞에는 저 관리까지 같아.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가 줄었네요, 여기입니다. 우리 영업용에서는 지금 아예 장사하는다고 바쁩니다. 밖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비선호시설. 비주거용에서는 비주거용에서는 비가 없다. 비선호시설이 없다. 그럼 이제 398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저기 꼭대기에다가 6번째 위에 거래금액에다가 비선호시설 X 없다고. 아까는 비거치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그냥 거치. 라고 해서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져서 사이좋게 하나씩 빠지면서 11개요.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차이점을 막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부로 한번 알아볼까요? 세부 안에 있다. 네가 조사 못한다. 물어봐라. 그럼 이제 9번째, 8번째 실내 벽면. 네, 뭐가 하나 빠져버렸나요? 환경. 우리 상가에서는 환경 조건 필요 없잖아요. 입니다. 거기서 뭐 주무시니?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냐고. 정말 환경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벽면 옆에나 위에다가 환경 조건 X 정말 사이좋게 비선 하나 빠지고 환경 조건 하나 빠지고 입니다. 그래서 11개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에 아까 감지기 그랬습니다. 주택은 그것도 이제 막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내부 9번째 내부입니다. 거기 소화전 비상벨. 정말 우리 비주거용에서는 감지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지기 말고 뭐라고요? 소화전 비상벨. 소화전하고 비상벨이지 소방이 이게입니다. 지금 수도전기 그 가스발에 소방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하여튼 소화전하고 비상벨이지 감지기 아니다. 단독 공병 감지기 말고 아파트는 빼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감지기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99.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토지는 이제 건물이 없습니다. 자, 건물이 없는데 그럼 이제 기본 볼까? 기본.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근데 여기는 오히려 뭐가 빠지면서 비는 있습니다. 비선호시설 얼굴입니다. 내 옆에 축사
내 옆에 납골당 아니면 또 핵폐기물 시설 이런 거 있으면 내 땅값도 같이 떨어져 그입니다. 그래서 비선호 시설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축사가 옆에 있으면 내 땅 안 팔려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호 시설이 있고요. 근데 입지 조건 아래에 뭐가 빠졌나? 경비실 없다니까요. 관리가 정말 빠졌습니다. 땅은 관리 안 해. 뭐 경비 아저씨가 계시니 그럴 겁니다. 건물이 수야 계시고 저기입니다. 그러면 4번 5번하고 그 사이에다가 관리 X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다. 입니다. 차이점 정말 계속 물어봅니다. 여기는 오히려 비고치 이렇게 나오네. 입니다. 하여튼 핵폐기물 시설 축사. 입니다. 아주 그냥 여름이나 아니면 또 비 올 때는 축사에 있으면요 아주 숨을 쉬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아주 난리가 나. 입니다. 오른쪽에 보실까요? 402페이지 보실까요? 그다음에 세부. 자, 세부에서 여긴 딸랑 하나죠. 딸랑 하나. 건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벽면 환경이 없어 게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만 일단 실제는 다 실제하고요. 그럼 옆에다가 이제 벽면 없죠, 내부 없죠, 환경 조건 없죠. 내부 없고 벽면 없고 환경 없고 다 없고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 줄줄이 없네 그입니다. 그다음에 중개 보수는 어느 확인 설명서나 보수는 받을 거니까 다 있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뒤로. 자, 뒤에 이제 왼쪽에 402페이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공법부터 막 줄줄이 빠집니다. 자, 먼저 기본 쭉 내려볼까요? 기본에 이제 대상 권리를 거더니 대상 권리 말고 이제 다 이상 안 나옵니다. 여기도 임목도 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들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 갖고 울고 보고 쓰라고 나오는데 토지 이용계 공법부터 안 나오죠. 나무를 누가 투기해. 자, 토지 없고 입지 없고 관리 없고 그리고 비선호까지도 없고 하다 거치는 거치할 건데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 목록 나오고요. 나무의 생육 상태가 나올 겁니다. 뭐 3번 4번 아예 안 내봤을 정도인데 그리고 괜히 그냥 너무 그냥 여기는 썰렁하니까 네 번째 그 밖에 뭐 참고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밖에 참고사항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거라도 맞춰주니까 8개가 됩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떨렁 한 6개밖에 안 됐을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느 확인 설명서나 거치는 다 거취해. 거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부. 어느 확인 설명서는 다 실제는 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임목도 법정사건 나오더만 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임목도 법정사건 성립할 수 있어. 토지 위에 먼저 임목이 있고 그 후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실행으로 달라진다. 그러면 땅 낙찰을 받은 토지 소유권자야 나무 30년 갈 거니까 지료받고 참아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 보수만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 몇 개? 8개. 점점 줄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확인 설명 내용들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요거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요거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면서 자, 쓰고 자,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뭐 반드시 꼭 나올 정도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392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인데 이건 꼭 매년 확인 설명서인데 요즘은 이제 확인 설명서 아주 간단하게 세부에 뭐 있고 기본에 뭐 있고 이렇게만 안 내고요. 확인 설명서 구조가 약간 막 차이점을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진 설계 여부 뭐 있니 하면서 이제 자꾸 물어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주사 기본 그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기본이라는 소리가 중요할 거고요. 바로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할 사항, 기본 확인사항. 기본에서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건데 확인할 사항들이 뭐니? 해서 이제 우리 주거 용어 몇 개? 8개. 8개라고 해서 이제 8개를 알고 있으라고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 물건에 표시해서 대상 그리고 권리를 요거 먼저 아글자만 이렇게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뭐 정해서 입지 정해서 우리가 뭐 쓰는 문제 아니니까 대상 권리 토지라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요 관리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2글자. 네, 뭐라고 비거치. 거치는 안 한다. 비 그리고 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8개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이고 대상 물건의 표시인데 그 표시가 소재 면적이다. 그다음에 권리관계 등기사항 찍으면서 갖고 보고 소유권자 누군지 소유권 외에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 규제 그다음에 입지조건 놓여있는 아까 이제 도로
대중교통, 판매나 의료시설까지 입지 조건에 뭐가 있었나, 그다음에 관리에 경비실이 있다 없다라는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여기 이제 들어갈 거고요. 땅에는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선호 시설입니다. 선호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혐오 시설 있으면 주택 땅값은 좀 떨어져입니다.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하고 있어 이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 가격 등은 다 공시지가 알림에서 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취득 요거 이제 우리 세금에는 취득 보유 양도 있을 건데 보유 양도 말고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에 취득 관련된 바로 조세입니다. 요 조세 이제 종목이라든지 세율 종목 그다음에 세율 세금 금액 말고 퍼센트 세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 2%, 3%, 농지 3%, 상가 4% 하면서 세법 배우잖아. 그입니다. 근데 취득만 설명해라. 시험 문제는 다 나와도 요것만 설명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주사 뭐라고요? 세부. 개업 공인중개사 뭐 세부.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혼자 조사 못할 걸. 그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그입니다. 세부. 안에 있다. 세부 확인사항은 정말 안에 있어서 뭐라고요? 자료 요구해야 이렇게 자료를 바로 이제 요구를 해야 이제 조사가 되니까 자료 요구해라. 그러나 자료 요구해라. 취득 쪽 말고 양도 쪽에다 자료 요구해라. 자, 그러면 요거 다 안 했을 건데 실제 권리관계 실내 뭐라고요? 벽면 환경. 실내에 벽면이 있고 환경이 있다. 아주 편하잖아. 실내 벽면 환경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권리관계인데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냥 권리관계 말고 저 바깥에는 있어. 실제 해. 그입니다. 법정사건, 유치권, 점유권 그런 거다입니다. 그다음에 내부, 그다음에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입니다. 시설물의 그다음에 상태. 아까 봤던 것처럼 소방을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소방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소방에서 아까 주거용에는 우리 집입니다. 저기 우리 천정에 이제 우리 아파트 같으면 한번 주무실 때 한번 보시면 저 하얀 게 저기 배꼽 모양으로 저거 그냥 얼마 안 비쌉니다. 뭐 저기 11번 가면 한 8,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용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불나면 감지한다. 감지기 막 올려줄 거다. 감지기.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비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막 서서히 내고 있습니다. 소방에 똑같은 게 뭐라고요? 아까 소화전, 비상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나오지. 이렇게 비상벨. 어차피 울리긴 울릴 건데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니까 비주거용은 감지기가 아니야입니다. 감지기는 아파트는 기재 안 한다. 아파트는 다 이때니까요. 아파트를 포함한다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주택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 다중 이런 것들은 기재를 해도 기재하지 말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재했다고 뭐 들게 펴지는 않겠지만 벽면하고 이제 도배 상태. 그다음에 환경 조건도 꼭 뭐가 있는지 환경 조건입니다. 자, 1조 가장 조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1조. 그다음에 소음. 이거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느끼는 거입니다. 그리고 진동은 저 끝에 있습니다. 1조 소음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자료 요구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비주거용은 이거 없었다 그럽니다. 비주거용. 그냥 그리고 토지하고 임목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필요 없었어 그럽니다. 정말 필요 없겠잖아요. 이거 없다. 그다음에 아까 비주거용에는 같은 BC. 비주거용에는 비선호가 없었다 그럽니다. 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도 없다. 이런 것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개보수하고 이제 실비인데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기본에 두기도 어렵고 세부에 두기도 어려우니까 얘만 왕따고.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있고 입니다. 정말 요거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있고 중개보수도 다 있고 거치도 다 거치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대상 권리는 뭐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항상 있고요. 나머지들은 좀 빠져.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목은 여기서부터 아예 없습니다. 이목 아예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봐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우리 토지에서는 관리가 없었다. 이렇게 토지 관리가 없었다.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그 복잡한 시간에 막 차이를 물어봐. 그럼 이거 막 다 써놓고 있나 없나 들은 것도 같고 이거 생각해서 절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먼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비선호 시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요 실제만 딱 실자고, 토지부터는, 그리고 임목부터는 요 아래는 그냥, 요 아래는 다 없어. 이게 다 없어. 실제만 딱 실자고 나머지는 없어. 그리고 이제 상가 쪽에서는 실자고 내부 벽면까지 있고 연음 없고, 그럼 다 됐지.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매일같이 하게 될 거니까 요건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도 조금 나머지 한번 정리 좀 해서, 자, 다음 주에도 기본서가 조금 더 정리를, 제가 이제 날짜 계산을 좀 잘못해갖고 다음 주 조금 더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마무리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